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믿는 것. 보통은 한 곳에 정착하며 아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야만 안정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이 인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냥 여행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행에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생생한 안정감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하님의 산문 여행의 이유를 네. 다루고 있습니다. 2부입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 참 복도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네, 저희가 2번이나 이렇게 다뤄드렸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서 2번씩이나. 그렇죠. 종합 1등을 계속 유지하시는데 저희 방송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숑님 네. 대단하세요. 저희 네. 대신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문화 동네에서도 방송 듣고 있으면 좀 뭐 있겠죠. 네. 방송의 이유. 네. 네. 참 일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여행 좀 생각해 보시고 네. 또 이야기 나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희들 여행 갔던 이야기들 좀 많이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좀 책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디 볼까요? 2부 시작하면서 읽어주신 부분이 네.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네. 챕터 2 예, 두 번째 에피소드죠. 그런 부분을 예. 읽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소설 쓰실 때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인물들의 뭐 성장부터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적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어요. 그러니까 배경이죠. 그 사람의 배경. 이 사람 그 김영하 작가님이 정의한 프로그램이란 네. 인물 자신도 잘 모르면서 하게 되는 사고나 행동의 습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지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나 주입된 생각 또 받아들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은 호텔을 좋아한다. 그게 이제 자신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첫 여행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자주 여행을 떠나고 호텔을 좋아할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유이기도 이 책의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이 이 책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김영하 작가님이 그 아버지가 네. 직업군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1년마다 네. 막 파주, 뭐 부산, 뭐 정말 멀리 전국 방방곡곡을 이사를 6년 다니셨어요. 내내 네. 이사를 다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 왜 자신의 그런 인격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역마살. 역마살. 약간 역마살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계속 떠나는 걸 일단 좋아하는데 머무르는 게 좀 불편한데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오래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떠나고 싶어지는데 네. 떠났을 때 그 장소에서 환대받는 느낌이 좋고 호텔은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머무를 줄 알고 있고 또 항상 깨끗하게 하얗게 시트를 덮어놓고 깨끗하게 그 전에 묵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인 양 향기까지 바꿔서 자신을 맞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자신은 계속 떠나고 싶고 호텔이 좋다. 이번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한 게 그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좋다라는 네.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좀 친한 친구가 생길 법하면 떠나고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질 듯 하면 떠나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겉돌다가 친구들도 못 사귀고 계속 이사를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 소속감도 별로 못 느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 호텔에서 뭔가 자기가 환대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되게 얻으신다고 네.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64페이지인데요. 네. 지워지지 않은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어붙어 있다. 가족에게 받은 고통,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붙어 있다. 묻어 있다. 그래서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우리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설령 어질러진다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행이 좋은 이유는 정말 그렇죠. 청소 안 해도 되고 네. 끼니 때마다 밥 안 해도 되고 네. 그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맨날 청소하고 애 데리고 치닥거리 하고 밥 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 하다가 그냥 가면 홀가분하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느낌이 좋은 게 딱 여행지에 가서 이게 비행기 탈 때는 좀 사실 좀 힘들어요. 맞아요. 장거리 가면 특히 피곤하고 그런데 딱 숙소 들어가서 가방 딱 내려놓고 침대에 이렇게 푹 꺼지게 다이빙할 때 그때 그 기분이 이렇게 딱 좋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결혼한 다음에 초반기 때는 콘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콘도요? 네. 요리해 먹고. 그러니까 콘도 가면은 좋은 방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네. 푹 씻다 올 수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해 먹고 치워야 돼. 치워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가면은 그냥 치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어지럽힌 상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먹을 것들은 다서 해 먹으려면은 그 전에 또 준비해서 사갖고 가고 맞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맛집 맛있게 먹고 그냥 가서 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접대를 받는 느낌, 지금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처럼. 내가 받아들여지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바우처 확인할 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내 이름 있을까? 내 이름 있을까? 예약이 잘 된 걸까? 혹시 어긋난 건 없을까? 날짜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방이 괜찮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구나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불안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가면 그런 게 좀 살짝 네.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약이 안 됐을까봐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온라인으로 되게 실체 없이 한 나의 그 행동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 하는 그 불안함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항상 네. 숙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팁 주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는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짐 옮겨주시는 분부터 이제 계속 잔돈을 챙겨야 돼. 팁을 드려야 돼. 이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더라고요. 팁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러네. 잔돈이 있는지, 네.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것까지는 줘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게 너무 그게 너무 성가셔요. 저는.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면 좀 정신이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각양각색이네요. 네. 호텔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들이. 근데 호텔은 좋죠. 언제나 그 시트 준비된 그 침대들은 네네. 정말 우리를 환하게 맞이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하와이에 이제 갔었는데 모 네. 호텔은 이게 이제 무조건 주차를 하면은 발레 파킹을 해야 돼요. 네. 잠깐 나갔다 네. 와도 그럼 발레 파킹 할 때마다 팁을 줘야 돼. 그거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다 포함된 그냥 올차지가 돼 있는 그런 것들 항상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태국에 가도 이 바트가 얼마만큼 팁을 줘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달러로 주잖아요. 그런 데 가면 1달러, 2달러 이렇게. 근데 이제 바트로 밖에 안 바꿔가지고. 네, 그렇군요. 오직 현재라는 챕터에서는 어떤 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 80페이지에 있는 그 앞 위에서 5번째 있는 줄 읽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영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 여행은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으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 마침내 정신의 편안함이 찾아오듯이 잡념이 사라지는 곳,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에서 때로 평화를 느낀다. 모국어가 지금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언어의 사소한 뉘앙스와 기색, 기미와 정치, 발화자의 숨은 의도를 너무 잘 감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모국어가 때로 나를 핥히고 상처내고 고문하기도 한다. 모국어를 다루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늘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인데 아까 네. 했던 그 부분이랑 일치가 되잖아요. 상처에서 떠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모국어, 낯선 그런 환경에서 떠나는 것들도 이게 편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고 오히려 그런 좀 편안한 것들을 떠나는 것들이 더 편하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로 된 이야기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냥 사소한 뉘앙스, 어떤 그 숨겨진 의미 같은 것들이 확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해외 나가면 뭐라고 떠드는데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냥 뭔가 좀 해방감이랄까요? 아니면 이제야 드디어 저 복잡한 이런 세상으로부터 좀 단절이 됐다는 그런 맞아요. 느낌? 그런 것도 받게 되면서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말하는 것도 저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좀 어떤 편안함 같은 거. 그리고 일단 핸드폰 좀 덜 하게 되잖아요. 사진 그쵸. 찍는 거 이외에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막 접속을 덜 하는 거예요. 내가 음. 항상 익숙하게 접속했던 곳과. 음. 그래서 지금 뭐 검색어 1위가 뭔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매일 보게 됐는지 사실 뭐 보려고 막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접속을 하잖아요. 그 네, 세계에. 그렇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덜하게 하지 않나. 연예인이 뭘 했고 그런 거 뭔 상관인데 그렇게 그거를 꼭 검색어 떠면 그게 무슨 일에 대한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느낌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왜 현재 살아가면서 과거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이따 뭐 해야지? 내일은 또 뭐 해야지? 막 이러면서 되게 쫓겨서 사는 일들, 그런 일들 되게 많은데 여기서 되게 또 좋았던 대목이 여행을 가면 현재에 되게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준 대목이 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저도 80페이지인데 여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게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과적 픽업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유적의 규모와 그 유적을 부수어버릴 듯 맹렬히 자라고 있는 나무의 위용에 압도된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는 주체가 있지만 그 주체를 초월하는 생생한 현재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떤 여행의 매력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서 현재를 살짝 도피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행을 더 찾게 되고 하게 되고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극이 다르고 또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여행지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눈 감고도 다니잖아요. 여기서는 그쵸.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생활하려면 굉장히 눈 뜨고 다니고 귀 열고 다녀야 뭐 간신히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코베어갈까봐?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느끼고 맛보고 하려면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극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행을 준비하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런 새로운 자극마저도 아유 뭐 있겠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랑 가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랑 수영장 가면 내가 물에서 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아이들을 보호할 생각만 하지. 근데 또 이번 여행도 아이들과 갈 생각을 하니까 좀 즐겁지 않았. 그러니까 막 들뜨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경험 하겠지 이런 거보다 모기 물리면 모기 약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발이 안 다치려면 이 신발을 사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만 하게 돼서 좀 그러지 않았나. 근데 남편이랑 갈 때는 엄청 신나서 옷도 많이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갈 때는 아무래도 좀 보호자 역할로 가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엔 애 없이 네, 한번 친구들하고. 네, 그럼 너무 좋겠네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팀 해외 가서 한번 녹음하면 좋겠다. 진짜요. 그 얘기를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네, 도와주십시오. 저희 좀 해외 좀 가서 해보고 제주도라도 싶습니다. 좀 가자. 해외에서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여기 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이란 챕터가 예. 알쓸신잡 촬영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임하셨었는지 어떤 걸 느끼셨었는지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챕터였어요. 네. 김영하 작가님이 이제 보통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거를 타인이 누군가 촬영한 것을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 3자의 시각으로 본 게 이 경험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도 어떤 여행의 묘미구나. 음. 내가 혼자서 경험한 게 여행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느낀 것들을 또 잘 정리해 준 장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 카프카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에 보면 카프카가 아무리 물어봐도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성에 도착을 한 건지 성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쓸신잡을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을 전체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왜 그 시스템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제 관광을 하고 네.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내가 한 관광을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메인 PD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모든 필름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여행의 전체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시청자들이 네. 그 여행을 제일 뭐랄까 객관적으로 뭐 통영에 갔으면 통영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쓰신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이 챕터 보면서 이 책은 이거 알쓸신잡 때문에 기획된 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배치하고 앞뒤로 이렇게 좀 만들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경험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30년간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할 얘기가 쌓였을 거고 그냥 들리는 말도 수집하는 분이시니 네. 얼마나 이렇게 각각의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글이나 이런 게 많겠어요. 보니까 정말 그림도 그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행지 자체에서 되게 현재에 존재해서 많은 생각과 기록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뭐 여행의 이유 2편이 나와도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에피소드에서 그 마지막 부분만 좀 살짝 읽어드리면 네. 김영하 작가님이 이 장을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여행에 비여행, 탈여행이 모두 더해져 비로소 하나의 여행 경험이 완성되는 것이다. 내 발로 다녀온 여행은 생생하고 강렬하지만 미처 정리되지 않은 인상으로 남곤 한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인상으로만 남곤 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호한 감정이 소설 속 심리 묘사를 통해 명확해지듯 우리의 여행 경험도 타자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좀 더 명료해진다. 세계는 엄연히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계와 우리 사이에는 그것을 매개할 언어가 필요하다. 내가 내 발로 한 여행만이 진짜 여행이 아닌 이유다. 네. 네, 이렇게 알쓸신잡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소설책 같아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소설책을 한 편 읽을 때의 어떤 심정과도 비슷해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때는 네. 내가 정말 이렇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 또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여행지 그게 한 권의 책이 아닐까. 책도 막 꽂혀 있는데 펼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여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도 여행이다라는 얘기. 그게 더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기도 하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이 챕터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여행해서 그걸 들어서 뭐 여행기를 만든다거나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뒤쪽에 이제 그 네. 노바디의 여행이라는 또 네. 에피소드가 노바디, 있는데 노바디. 네. 이 부분 되게 철학적인 챕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레이트도 나오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들. 여기 154페이지에 네. 한 단락이 좀 저도 좀 인상 깊었는데 젊은 날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지만
나의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특별하게 분류되고 일단 분류된 이후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행자는 낯선 존재이며 그러므로 더 자주 명백하게 분류되고 기호화된다. 국적, 성별, 피부색, 나이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정체성을 대체한다. 즉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행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다. 네. 이 대목이 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번에 태국 여행 갔는데도 네. 동생한테 계속 1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누구여도 상관없는 거죠. 현지인들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사람 같네 그러면은 뭐 니하오 하거나. 여기 제가 읽으면서 빵 터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일본 인사나 중국 인사 이후에는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네. North or South를 꼭 물어본다. 근데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남한에 사는 뭐 나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네. 한국에 사는 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영국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러면은 North or South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김정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요? 그래서 정은 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정은 김 계속 이래서 정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북한 생각해 이야기를. 보면 외국 입장에서 이쪽에 우리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치. 북한 이슈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이제 나는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뭐 매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처럼 그냥 노바디 그냥 한국 하면 생각나는 거 그냥 김정은 그렇죠. North or South. 근데 나는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도 어떤 이제 외국인을 보면 뭐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럼 코끼리 콜라병? 막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사파리 뭐 집에 물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 사람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어 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철저히 타자화된 노바디일 뿐이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여행을 가서 만약에 내가 여행을 돌아올 것이 없다면 누가 나일까? 나는 누굴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저도 뭐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인 거예요. 나는 다독다독을 하고 네. 뭐 그리고 가서는 무슨 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저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김로사인데 네.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럼 나는 누구지? 만약에 여기서 또 I'm from Korea 했는데 North or South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157쪽 보면은 이제 밑에 부분에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듯 여행자는 어디로 여행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그 나라와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한 그 도시의 정주민들이 여행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조종하고 맞춘다. 때로 우리는 노바디가 되어 현지인 사이에 숨으려 하고 썸바디로 확연히 구별되고자 한다. 뭐 이런 부분 나오는데 진짜 네. 하셨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썸바디가 되고 싶고 어디 가면 노바디가 되고 싶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 가면 이렇게 세모진 모자 있잖아요. 예. 네, 있죠. 우리 그거 너무 특이하고 예쁘고 햇볕도 너무 잘 가려지고 너무 예쁜데 현지인들은 너무 흔하고 값싼 아이템인데 우리에겐 되게 예쁜 아이템이라서 현지인들은 저걸 왜 써? 이렇게 없어 보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면 그 사람 예뻐서 엄청 패셔너블한 사람인데 그걸 계속 쓰고 다닌 거예요. 근데 네. 약간 그 무시당한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거 너무 예쁘고 좋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 사는 나라에 가면 현지인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못 사는 나라에 가고 싶으면 나 너희들보다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의시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예. 또 시선도 또 그렇잖아요. 또 가면 뭐 저희도 좀 벗어나기 좀 힘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렇게 서구 쪽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 그런 사람들 볼 때하고 또 동남아 쪽 볼 때랑 또
알게 모르게 좀 네. 시선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레이시즘이네요. 네. 인종차별주의. 좀 없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네.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고 네, 근데 안 그거를 되는데 되게 네. 이렇게 표현을 누군가는 nobody, 누군가는 somebody가 되려고 한다라고 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래서 신화가 나오잖아요. 네. 저 키클롭스와 오디세우스. 네. 그래서 어, 오디세우스가 저희- 나를 알아달라. 어. 나는 좀 멋진 사람이야. 나를 숭배해라.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얘기인 줄 아셨어요? 그 오디세우스가 아니, 막 나는- 의스대다가 이렇게 다 잡혀먹고 막 그랬던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난 잘 몰랐어. 아니 이 신화 얘기를 그냥 얼핏 듣기로는 그냥 네. 오디세우스의 뭐 어떤 용기 아니면 그 사람의 지혜 뭐 이런 걸로 저는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 신화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우리나라 현재 문학의 이게 주요 내용들이 되는 게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서양 신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더라. 오디세우스 이 얘기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당군 할아버지가 네. 될 거고 뭐 그 기독교 쪽에서 보면 하느님이 될 텐데 네. 그런 존재가 제우스잖아요. 음, 맨날 바람 피고 다니잖아. 바람 펴갖고 아. 이게 그 혼의 자식들 엄청난 게 다 신인들이잖아요. 신들. 예. 그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챕터에서 좀 저는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화도 되게 재밌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 가는 과정도 흥미롭고 그게 막 어렵거나 진부하지 않고 되게 새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우리 노바디의 여행 중에 또 하나 좀 인상 깊은 대목, 제 과거의 여행지를 떠올리도록 했던 대목이 있는데 여기 167페이지에 그 입국 심사관이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네네. 저도 사이판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하얀 백인 경찰 아저씨 같은 경찰 옷 같은 걸 입은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서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국말 하는 게 신기해 갖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응대를 했거든요. 근데 전 그게 그냥 환영의 의미로 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한국인 같이 안 왔나 보지? 책에서는 그거를 친절의 포즈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진짜 한국인인지 간단하게 판별하는 질문이다. 라고 또 김영하 작가님은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였나? 뭐 그건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희 신우이가 영어를 별로 잘하지 않는데 그 같이 여행 갔을 때 그 입국 심사를 할 때 네. 그 좀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근데 너무 애교를 부리시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심사대에서? 하이 막 이러면서 그 뭐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바이 이러면서 막 이제 I'm from Korea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때 너무 귀여웠던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했으면 하는 부분은 네. 환대에 대한 거. 환대.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네. 이 챕터에서도 보면 환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항상 살았는데 그 지구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충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처음 있었을 때 어떤 칼럼에서 썼던 우리가 지구별 여행자다.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네. 지구호를 타고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산 사람은 없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머물러서 사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 배고프거나 길을 잃거나 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그런 환대들 그런 보살핌들 그런 얘기들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완견들도 그렇고 예. 지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구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게끔 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동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지구가 인류라는 존재를 뭐 환대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여행 갔을 때 이제 여행지에서의 여러 사례들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본인이 어떤 환대받은 경험들 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여행 다니면서 그 현지인들한테 뭐 특별한 어떤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인 민박집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저녁 식사 파티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제가 뭐 그런 게 있나 떠올려 봐도 그 정도 뭐 룸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한데 뭐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에서의 그런 그런 거 그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네. 팁을 많이 주면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화신님도 뭐 슬프다. 특별한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네, 이 방송 불가용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뭐지?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 네, 저는 뭐 네. 그냥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일본에서의 그런 친절함 이게 생각지도 못한 환대 같은 느낌이어서 네. 되게 놀랍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에 신선하기도 대한 했고. 그런 선입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은 다 친절하고 착하신 분들이고 네. 정치 쪽에 민감하신 분들만 조금 뭐 이게 그런 혐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아, 저도 또 일본 가면은 항상 그 이제 혐한에 대한 그 시위를 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 한국 사람들도 막 그렇게 전 되게 겁이 살짝 났었는데 그냥 늘 이렇게 데모하고 지나가는 거라더라고 이렇게 계속 매일. 저희가 서울역의 광장에서 그 시위 같은 거 태극기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가듯이 그런 거 그런 느낌이군요. 제가 환대를 지어 짜보니까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짜보세요 빨리. 뉴욕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제 막 친하게 술 먹고 놀던 친구인데 뉴욕에서 공부를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공항에 로사라고 크게 써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형광색 종이에 피켓 들고 이렇게 로사, 뭐 웰컴 투 뉴욕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행사에서도 내 이름 들고 서 있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공항까지 나와서 형광색 종이에 그렇게 써줬던 기억을 쥐어 짜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대목 한번 네. 읽어보면서 끝맺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딘가요? 213페이지 작가의 말에 네. 여행의 이유를 캐다 보니 삶과 글쓰기, 타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졌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멋지다. 여행 가고 싶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하고 싶고 여행 그 자체를 또 즐기고 싶고 이렇게 다음 여행을 계속 계획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아이가 크고 나면 아내랑 둘이서 좀 홀가분하게 네. 배낭여행이 됐든 자유여행 이렇게 한번 좀 길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애들한테 뭐 하고 물 와 사봐라. 이렇게? 오늘은 뭐 할지 너희가 짜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권한을 주는 여행. 제가 다 준비하려니까 그게 부담이고 그게 귀찮음이고 그게 보호였는데 아이들에게 좀 맡겨보고 싶은 여행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냥 애들끼리 보내요. 노사대로 가고. 그럼 되죠. 아, 네. 알겠어요. 여행의 주인공은 자기가 돼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페인 하숙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보다 그 중소도시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걷는 그런 이제 루트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잖아요. 800km 정도 되는데 그건 아내랑 가기로 그 당시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첫째가 시험 보면 합격 여부와 수능과 합격 여부 상관없이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아내랑. 네. 예. 근데 너무 하루에 짜요. 20km씩 40일을 걸어야 돼요. 800km니까. 네. 40일을 한번 대장정 한번 와. 다녀오겠습니다. 네, 녹음해놓고 가세요. 인터넷이 좋아서 뭐 현지에서 우리 생중계해요. 뭐 아, 네. 5G 시대잖아, 5G 시대. 그렇죠. 5G 시대. 네. 한 2년 후인가요? 3년. 아, 3년 후. 네.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네요. 아, 그럼 다음 주 책 다음 주 얘기해 볼까요? 책. 다음 네. 주 책은 네, 종합순위 2위에 홍철업 박사님의 돈의 역사.
아마 네. 50가지 사건을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재미있는 사건을 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네. 네. 홍춘욱 저자님께서 직접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예,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